좋습니다. 이번 처음이신가요, 다들? 그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이해부터 먼저 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개념 이해를 한 70% 하고요. 문제풀이 30%를 수업 시간에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를 추가로 할 수 있게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문제 푸는 것보다 개념 이해에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면 집에서 혼자 풀 수 있으니까. 우리 기초반 이제 시작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의 RC를 담당하게 된 장종훈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타이밍 좋았어요. 네. 장종훈 선생님이고 잊지 마시고 여기 이름 적어 드릴게요. 이제 저랑 이교시 선생님, LC 쌤이 또 따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RC 파트를 여러분과 공부하게 되었고 이쪽 편에 저의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있으면 자료 못 받으셨거나 뭐 질문 좀 긴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시고 아니면 반별 게시판에 바로 그냥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반별 게시판에 해커스 들어오시면 있거든요. 해커스 홈페이지 와서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 들어오시면 반별 게시판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자료 여기 다 올려놨어요. 오늘 수업 보기 전에도 자료 올려놓고 왔어요.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건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인데요. 여러분들 질문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빨리 해결하고 싶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DM으로 쏘시면 되고요.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셔야지 제가 풀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긴 질문은 반별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물어보시고 그냥 짧은 질문 선생님 이거 안 풀려요 하는 거 있으면 DM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익 시험을 쳐보신 분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총 200문항을 120분 동안 푸는 겁니다. 몇 문항이라고요? 200문항.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부담감이 와요, 처음에. 이게 수능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수능보다 한 4배? 이 정도 많을걸요? 엄청 많고 2시간 동안 푸는 거라서 처음에 사람이 좀 지쳐요. 완전 지쳐요. 그리고 시험의 순서가 LC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RC를 보거든요. LC가 45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RC를 75분 동안 하는데 문제 개수는 둘 다 100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시간 배정상 봤을 때 RC 쪽에 배정된 게 많아요? LC 쪽에 배정된 게 더 길어요, 시간이? 무조건 RC예요. 근데 토익 시험을 치잖아요. 그럼 RC 점수가 몇 점이 낮게 나오냐면 전국 평균이에요. 80점. RC가 80점이 더 낮게 나와요. 전국 평균. 이거 제가 해커스 토익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 만약에 이제 LC를 480점을 받으면 RC는 보통 400점을 받고 끝을 내시더라고요. 이 결과가 왜 벌어지느냐? 학생분들이 RC가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는데 아니에요. RC가 어려운 것보다는 제 생각인데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 보통 학생분들 시험장 가시잖아요. 100문제를 다 못 풀어요. 주변에 토익 친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보통 한 85? 한 90개 정도? 이 정도 풀면 많이 푸는 거예요. 나머지 10개는 그냥 찍고 나오거든요. 보통 한 글자로 찍거든요. A로 찍거나 C로 찍거나. 보통 그래서 점수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LC는 시간 관리를 토익에서 해줘요. 1번 listen and answer, listen and answer 이거 100번 해줘요. 근데 RC는 여러분들한테 시간 관리 지금부터 75분 알아서 쓰세요라고 말해요. 그 알아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걸 연습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 적으세요. 파트 5, 6에 총 20분 동안 푸시는 겁니다. 파트 5, 6를 몇 분 동안 푸는 거라고요? 20분이에요. 20분. Please 20분. 왜? 요 파트들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넣는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yes or no로 물어보는 거라서 시험장에서 하는 고민이 의미가 없어요. 5, 6는. 한 문제 30초입니다. 한 문제 몇 초라고요? 맞습니다. 30초예요. 총 20분 동안 푸는 거가 한 문제 30초. 30초를 넘어가는 문제는 어차피 못 푸는 문제니까 버리세요. Please 기억해 주세요. 못 푸는 문제는 버리세요. 우리가 100문항을 풀어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부담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100문항 중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면 되거든요. 우리 특히 기초반은 보통 목표 점수대가 700점, 600점 이러면요. 다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5, 6에. 왜? 7의 시간을 다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보통 파트 5, 6, 7이 나눠져 있을 때
세븐에는 여러분들이 총 55분을 쓰라고 제가 말해주거든요. 자, 확인해봐요. 파트 7을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 54개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몇 분씩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파트 7에 한 지문 1분이에요. 그거예요. 방금 전에 5, 6는 몇 초였어요? 30초. 요거는 1분.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파트 7은 읽고 풀어야 돼요. 독해 파트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어 시험을 친다라고 생각해봐요. 한국어로 적혀있는 걸 읽어야지 문제를 찾을 수 있잖아, 정답을. 여기는 독해, 여기는 문법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5, 6는 30초 만에 풀고 7은 한 문제당 1분을 풀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파트 7은 하나의 지문에 문제가 여러 개가 딸려서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트 7을 만났어요. 질문이 3개가 딸려있어. 한 지문에 몇 분 쓸 수 있어요? 3분입니다. 끝! 3종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5개가 딸려있어요. 여러분 몇 분 쓸 수 있어요? 5분이에요. 요걸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지문을 보니까 질문 3개네? 오케이, 3분 동안 꿀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 5, 6, 7의 차이점을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봐요. 필기 어차피 여러분 녹화 걸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한 문장이 있죠. 한 문장 속에 한 개 구멍이 나 있어요. 요거를 채우는 게 파트 5의 역할이에요. 파트 5는 하나의 문장 속에 한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저것만 채우면 돼요. 즉 앞에 나오는 문장, 뒤에 나오는 문장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문장만 보고 풀면 돼요. 파트 5. 근데 파트 6는 뭐냐면 문장이 앞뒤로 쭉쭉 붙어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빈칸을 여기 별표를 채울 때도 앞뒤 전후 문맥 사항을 다 보고 풀어야 돼요. 이게 파트 6예요. 이해했나요? 이게 파트 6예요. 파트 7이 뭐냐? 여기 지금 지문이 있는 거를 쭉 해석을 해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푸는 게 파트 7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쭉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 순서를 5, 6, 7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저랑 같이. 지금 7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보통 독해가 아니라 소설을 쓰거든요. 해설을 할 때 소설을 쓰면 잘 맞아 떨어져요. 왜? 거짓말은 잘 통하거든요. 그냥 커피란 단어 보고 사람이란 단어를 보고 사람은 커피를 마시겠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안 돼. 파트 5에서 정확한 문법이랑 어휘, 문법과 단어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6로 와서 살짝 길어지는 지문을 풀고 그 다음에 7으로 가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파트 5, 6, 7 아시겠죠? 공부는 항상 5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6, 7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5부터 먼저 공부하는 걸로 해요. 5 그리고 우리 반은 2달 완성반이거든요. 1회독을 돌려야 돼요. 문법을. 그래야지 6나 7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1회독을 빨리 돌려볼게요. 아시겠죠? 좋았어. 자, 그 다음 파트 5 문제 2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문제당 몇 초 만에 풀라고 했어요? 2개에서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초 지났고요. 거기까지. 다들 기초반에 굉장히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앞에서 이거 푸세요라고 말하고 나서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통 보거든요. 네, 그럼 들어오시고 문제 풀 때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정답이 안 보여도 여러분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봐요. 이 문제 2개는 전부 다 다른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거 2개를 똑같이 풀었다? 안 돼요. 잘 봐요. 여러분이 지금 손이 움직이는 게 보통 이렇게 움직였어야 돼요. 문법 문제다. 보기 쪽에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문법이네. 어떻게 하냐고요?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agree, agreement, agreeable, agreeably.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다라는 것은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의미에서 차이가 없어요. 얘들은 품사에서 다른 거예요. 즉 여기 빈칸에 들어간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법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적어두세요. 동사 찾기. 문법 문제를 푸는 요령은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교재 있으신 분들
만약에 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어디 있지 하다 손이 움직이다가 이런 데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조금 문제 풀 줄 아시는 분들이죠. 토익 문제를. 왜? 이런 품사 찾고 이제 동사 찾는 문제는요. 해석으로 들어가면 망해요. 왜냐면 의미가 다 비슷하거든요. 해석으로 푸는 거 1도 아닙니다. 이건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네. 동사 어디 있지? 여기 찾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 동사 앞은 싹 다 주어고요. on 다음에 관사 다음 명사니까 정답은 C. 이렇게 푸는 거예요. 방금 제가 해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시간 세이브예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기부터 먼저 봐야 돼요. 보기를 딱 봐요.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요. 맞죠? 보기가 다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친구들은 품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라는 것은 어휘 문제입니다. 요건 바로 해석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의 손 동작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돼요. 밑줄을 긋기 시작하죠. 아 얘들이 이거 했네. 이거 뭐 하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마이크로웨이브니까 런치했겠다. 출시. 이렇게 푸는 게 어휘 문제입니다. 방금 푸는 방법이 다르고 낙서도 다르죠. 문제가 다르니까요. 보통 이제 파트 5에 문법 문제랑 어휘 문제가 나눠져서 나오는데 제가 파트 5는 30문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30문제인데 이게 사이좋게 15개 나오느냐 아니에요. 보통 문법 20개 정도 걸고 어휘 10개 정도 걸고 나와요. 이렇게가 일반적이에요. 한 번씩 얘들이 폭주하면요. 토익이 매번 이제 배율이 다른데 14개까지, 13개까지 나오긴 하는데 제가 토익을 계속 보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20개, 10개 정도 나와요. 이쪽 편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문제 유형이 다른 만큼 공부 방법도 다르게 해야 돼요. 어휘 문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아깝습니다. 집에서 해오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는 꼭. 단어 암기 어떻게 하냐고요? 해커스 노랭이 단어. 해커스 노랭이 단어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저거 보통 시험장 가기 전에 학생분들 한 1회독, 2회독은 무조건 돌리고 가시라고 해요. 제가. 거기에 보통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나온 단어가 싹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 매일매일 데이별로 외우시고 한 개 더 있어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의 부교재 가장 뒤를 보시면 토익 해킹 단어라고 있습니다. 토익 해킹 단어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쭉 부교재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익 해킹 부교재 가장 뒤에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없으면 앞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파트 5, 6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넣어뒀어요. 거기 있을 겁니다. 가장 뒤에 있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제 저랑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오늘 데이 1, 2를 뺄 예정이거든요. 진도를.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데이 1, 2를 다 채워와야 돼요. 어떻게 채우느냐? 잘 들어요. 토익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안다라고 착각한 단어예요. 리뷰라는 단어 있죠, 맞죠? 쌤 리뷰 그거잖아요. 책 리뷰, 북 리뷰 그거 저 알아요. 리뷰 그거 리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리뷰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동사로는 검토하다, 명사로는 검토.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 동사로 쓰였겠지. 왜? 투부정사 뒤에 있으니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원합니다. To review 검토하는 것 무엇을요? The year-end report 연말 리포트를 끝 한글로 쭉 적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품사와 뜻을 동시에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글 해석까지 쭉 적어서 오세요. Day 1, Day 2.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여러분 시간 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정답은 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야 되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거나 아리까리한 문장은 저한테 들고 오시거나 안 그러면 스터디 가셔가지고 친구분들이랑 의논할 수가 있게 제가 스터디도 구성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매주 제가 이제 이거 해오세요라고 말하면 해오시면 돼요. 총 15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15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우리 LC쌤이 들어와서 단어를 또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LC 단어, RC 단어 총 해가지고 보통 해커스에 오는 학생들이 하루에 8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하루에 몇 개 정도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요? 80개요. 저 어떻게 외울까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우느냐? 잘 들으세요.
적으면서 많이 외우지 마세요. 손 아픕니다. 단어는 많이 보는 게 장땡이에요. 많이 봐요. 잘 들어요. 우리가 작문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보고 그냥 뜻만 알면 되고 품사만 알면 돼요. 계속 스펠링을 체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한두 번 정도 적고 계속 보셔야 돼요. 3시간 동안 단어 공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20분씩 쪼개서 10번을 하세요. 단어 공부는 무조건. 제가 예전도 그랬거든요. 단어가 있어요. 런치. 여러분 런치 출시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봐요. 런치. 오케이. 출시하다. 아, record 기록하다, instruct 가르치다, connect 연결하다. 오케이 외웠어. 그다음 또 딴 거 해요. 문법 공부하거나 뭐 안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하초에 물도 주고 놀다가 또 한 20분쯤 지났어요. 하다가 아까 뭐였지? 잠깐만 런치 아 출시하다. 이번에 외워야지. 오케이. 또 다른 공부해요. 하다가 또 다시 런치. 이렇게 숨 쉬듯이 공부하면 돼요. 준비 동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장 그것도 무겁다고 학생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우리 셀카 찍듯이 사진 찍어두세요. 그날 내가 외워야 되는 단어는 꼭 사진 찍어서 시간 날 때 지하철에서 잠시만 봐도 돼요. 공부를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그냥 짧게 자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단어는. 그래서 토익 만점 받는 친구들은 보통 시험장 가기 전에 그 책 30번 돌리고 하거든요. 예문까지 다 외워요. 계속 보니까. 계속 보세요. 단어는. 아시겠죠?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나중에 그냥 간접적으로 예문에 나오거든요. 내가 외운 단어를 그냥 외우다가 이거 문제 풀다가 내가 외웠던 건데 하고 다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토익 단어는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어 안 외워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대한 자주 보고 안 외워져도 데이 2로 넘어가세요. 또 최대한 자주 봐요. 안 외워져도 데이 3로 넘어가세요. 이게 회독 돌리기가 진짜 중요해요. 계속 뒤로 넘어가세요. 외우면서 뒤로 넘어가세요. 최대한 외워주면서 자주 봐주시면서. 그래서 단어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전후에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할 것 세우는 이유는 요거 배우러 오는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풀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학원에만 나오시면. 근데 저거는 제가 집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별도로 외워오세요. 아시겠죠? 시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오케이. 파트 6랑 파트 7을 보세요. 문장 길이 자체가 다르죠. 파트 5는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하나의 문장. 이렇게 한 개, 귀엽게. 맞죠? 근데 파트 6랑 7을 보면 귀엽지 않아. 정이 가지 않아요. 파트 6, 파트 7 굉장히 좀 빡세 보이는데 지금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접근하면 보통 소설을 쓰니까 안 돼.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안 늦어요. 지금 들어가다고 빠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지 말고 5부터 먼저 1회도 돌리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전반부거든요. 이번 달은 제가 조동사까지 진도를 뺄 거예요. 데이 10까지. 다음 달까지 오시면 제가 후반부까지 진도 빼드릴게요. 여기 1회독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1회독 완성시키는 거예요. 토익에 나오는 문법 대부분.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포장지만 토익 문법이지 토익이란 단어만 빼면 그냥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떤 영어를 공부하시던 간에 도움이 될 뼈대를 잡으러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뭐 스피킹 영어 선생님도 했었거든요. 그 코스에서. 이거 문법이 바로 잡혀 있으면 금방 들어요. 스피킹도.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코딩 잘하는 애들은 영어 보통 잘해요. 문법적으로 잘 잡혀 있으면 코딩도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냥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법 수업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토익 관련 지문이나 문제를 많이 다룬다는 그 특징이 좀 있겠죠. 토익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첫 번째 수업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끝났고 이제 주어랑 동사부터 먼저 배울 건데 에이 선생님 그렇게 뭐 열심히 말해놓고 주어 동사가 웬 말이에요? 저 아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들으세요. 그냥 주어 동사를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원하는 거는. 아시겠죠? 잘 봐요. 보통 공부할 때 주어랑 동사는 문장에 존재한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걸 뒤집을 수도 있어야 돼요. 주어랑 동사가 하나라도 없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파트 5는 한 문장 속에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파트 5에서는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그 문장은 동사를 채워넣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장에 주어가 없으면 그 문장에서 질문은 주어를 채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파트 5에서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한 개씩은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딱 보세요. 한 개씩은 무조건 있다라는 말
한 개 이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한 개 이상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렇느냐? 적으세요. 접속사 플러스 1. 문장에서 맥시멈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주어랑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개예요. 자, 간단한 산수를 해볼게요. 문장에 접속사가 2개가 있어요. 동사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3개까지 가능해요. 문장에 접속사가 3개가 있어요. 동사 몇 개까지 가능해요? 4개까지 가능해요. 즉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사가 많이 보이면 접속사를 찾는 훈련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게 토익 시험에 나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1번 일단 주어 동그라미 쳐두시고,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인공이에요. 영어로는 subject, 우리는 줄여서 S, 세련되게 S라고 적어두시면 되고요. 동사는 그 주인공이 하는 동작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verb, 세련되게 B라고 부를게요. B, SB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S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장을 딱 보시고요. John run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S가 뭐예요? John이에요. B는요? runs. 끝. 문장이 성립했죠. 밑에 예문 3을 보세요. 여기서 S가 뭐예요? John이에요. 동사는요? 없어요. 그럼 이건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문장이 파트 5에 나온다. 그럼 요 사이에 동사를 넣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이게 파트 5의 메커니즘이에요. 파트 5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파트 5를 푸시려면. 이 문장이 만약에 파트 5에 나오면 무조건 동사 문제죠. 주어 동사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에 별표 딱 치고, 주어는 찾기 힘든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어 다음 동사, 이게 아니라 동사 앞은 주어예요. 이렇게 무조건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게 필살기야. 동사 앞은 주어입니다. 뭐라고요? 동사 앞은 주어. 좋았어. 동사 앞은 주어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찾기 힘든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보세요. 밑에 파트 5 문장, 하나의 문장 길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 5를 딱 풀게 되면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엄청 길죠? 여기서 주어가 어디지 하고 이렇게 끊으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제가 동사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runs가 동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동사 앞은 싹 다 뭐예요? 주어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끝. 요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데이 1에는. 그런데 저랑 공부를 전반전을 돌리고 나거나 아니면 1회독을 돌리고 나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건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했고 과거 분사고 감정 동사를 담고 있고요. 이 동작을 당하는 거고, 누가? 뒷문장의 주어가 about 전치사 붙었고요. his class, 그의 수업에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죠.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John이라는 명사가 있고 명사를 뒤에서 who가 이끄는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고요. is wearing이랑 수일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자리에 blue hat이 나온 걸 보니까 가 관사고요. blue가 형용사고요. hat이 명사고요. 뒤에 전명구 나온 거 보니까 run은 자동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저랑 1회독을 돌리고 나면 그냥 이거 하나로 50분을 채워서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냥 동사 앞은 주어다까지만 알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느냐?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요? 잘 들어요. 이렇게 파트 5를 열심히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6랑 7에서 문장을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걸 공부 분석이 끝났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스르르 해석이 돼요. 아, 그의 수업에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이 사람인데 누구냐면 모자 쓰고 있나 보네요. 아, 달렸네요 아침에. 이게 파트 7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방금 전에 제가 구조 분석을 했고요. 지금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파트 7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를 여러분들께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구조 분석을 해야 해석이 스르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파트 5부터 시작한다. 그럼 지금부터 뒤로 넘겨서 여기 있는 문제 푸는데 30초를 드릴 건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다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문장이 성립되면 동그라미,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X입니다. 동사 찾고 주어 찾고 화이팅. 30초 컷.
연습장을 꺼냈는데 10초를 썼어요. 네. 자, 여러분 2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타임서 여기까지. 봐요. 제가 지금 30초 정도 드렸거든요. 여기서 제가 3분을 더 드려요. 바뀔까요? 많이? 안 바뀌어요. 제가 말했죠. 파트 5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딱 확인해봐요. is가 동사고 주어이 주어예요. 그럼 문장 성립합니까? 네. 해요. 2번 보세요. son이 주어란 건 알겠는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번 동사가 뭐예요? opened가 동사고 company가 주어네요. 완성. 4번은요. 동사가 뭐예요? is가 동사고 company가 주어. 여기까지는 장난이었죠. 지금부터 시작 갑니다. 이거 문장 성립합니까? 물어볼게요. 이 문장 성립합니까? 여기에서 나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스킬을 알려드려도 shines라는 동사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못 풀겠죠, 이 문제를. shines가 동사예요. 빛나다. sun이 주어고요. 정답은 문장 성립해요. 토익이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뭘 틀렸는지 안 알려줘요. 이거를 문장 성립 안 한다라고 하고 시험에 찍고 나와도 난 이 문제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워요. 토익이 40년이 됐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뭘 틀렸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어렴풋이 감만 잡을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단어는. 이거 동사입니다. 주어고요. 문장 성립해요. 이거를 시험장 가서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전에 아는 사람만 맞출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동사가 뭐예요? try입니다. 그럼 please가 주어냐? 아닙니다. 어떻게 please가 주어입니까? 그럼 이 문장은 주어가 없는 문장이네요. 그럼 문장 성립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예외라고 적으세요. 모든 일에 예외가 있죠. 문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명령문일 때. 명령문일 때 왜 주어를 생략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필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제발 필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말하는 대상은 똑같거든요. 주어 생략 가능해요. 제가 전문용어로 머리 없는 문장이라고 부르는데 머리 없는 문장이 나오면 동사 원형으로 명령을 하면 돼요. 동사 원형으로 명령을 하세요. 뭘로 명령을 한다고요? 동사 원형으로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5에서 한 문제씩은 나오더라고요. 머리 없는 문장.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거. likes가 동사예요. 그렇죠? john이 주어예요. 주어 동사 성립했죠? 동사가 없네요. 탈락인 거죠. 한 문제 30초도 길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본능적으로 바로 알거든요. 푼다 못 푼다. 중요한 것은 빠르고 내가 버릴 건 버리고 풀 수 있는 건 빠르게 푸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그라미 쳐두시고 주어는 영어로 subject, 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워야 돼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독학을 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배우죠.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펜 바꾸고 명사, 명사절,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형광펜 꺼내고 명사, 대명사.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안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이해 없는 암기는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러 왔지 일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거 학생분들한테 하라고 안 해요. 이게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외우는 게. 이렇게 외워봤자 넷플릭스 한 편 보면 다 까먹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부터 해야 돼? 이해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그거는 알파고 컴퓨터도 어려울 거예요.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암기로 넘어가셔야 돼. 이해. 오른쪽에 있는 요 친구들이 싹 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자리 들어온다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싹 다. 애들이 싹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어 자리에 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선생님 이걸 오늘 하루아침에 다 설명하나요? 아니요. 요거는 다음 주, 요거 또 다음 주, 요건 다다음 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나중에 그냥 30분씩 다 배울 거예요. 저랑. 근데 오늘은 제가 3분 컷, 2분 컷으로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이해해보세요.
명사 동그라미 치고 모든 것들의 이름이에요. 명사는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즉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주어가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예요? 텀블러. 명사 주어가 돼요.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제 이름 뭐라고 했어요? 고마워요. 장종훈이에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함이 있으시죠? 다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주어가 돼요.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이름이 있잖아요. 주어가 돼요. 날씨, 날씨도 주어가 돼요.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으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확인. is 앞에 플라워의 동그라미 딱 치고 꽃이라는 것도 이름이니까 주어가 되는구나. 오케이. 두 번째, 대명사. 대명사는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거 단어 풀어서 설명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대명사는 그냥 대신 명사예요. 명사 대신 쓰는 거예요. 선생님, 왜 명사를 안 쓰고 대신해서 써요? 귀찮게. 왜 대신해서 쓰느냐? 듣기 싫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면 듣기 싫어요. 종훈이는 종훈이 생각에 죄송해요. 네. 텀블러 해도 듣기 싫어. 한 모든 단어 3번 이상 하면 듣기 싫어요. 이 텀블러 있잖아요. 저기 텀블러 파는 사람 같죠? 아니야. 그래서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종훈이가라고 하지 않고 제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대신해서 부르는 거죠. 제가 저 텀블러를 가리켜서 저게라고 부르는 거. 저거, 요거, 이거 이게 싹 다 대명사예요. 좀 봐요. 지금 R이 동사고 앞에 they가 있잖아요. they라는 것은 그들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들을 대신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들 다 이름이 있거든요. 종훈이, 세훈이, 지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 근데 이름 부르기 싫으니까 걔들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대명사. 끝. 명사절 동그라미 땅 치고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절은 겁내기 길어요. 보면 어떠냐면 that부터 English까지가 주어예요. 와, 이거 선 넘었다, 그렇죠? 겁내기 길어요.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길다. 끝. 요거 나중에 30분씩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주어는 길다. 길어. 밑에 동명사. 동사에다 ing가 붙는 거예요. 동사에다가 ing가 붙으니까 주어가 되는구나. reading a book. 이상하게 생겼어. to 부정사는 뭐예요, 쌤?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거예요. 진짜? 예, 그게 또 주어가 돼요. 신기하네. 동사에서 주어가 되는 놈들도 있고 겁나 긴 주어도 있고 되게 특수한 놈들이 많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냥 주어는 이상하게 생겼다. 일단 동사부터 찾으세요. 그 다음 앞에 오는 건 싹 다 주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를 찾으라고 안 하는 이유가 겁나 다양하고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경우 수를 다 따지면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동사 찾고 받아들이세요. 앞쪽은 어떻게 생겼든 간 주어구나. to가 붙어도 이상하게 생겨도 주어. ing 이상하게 생겨 주어. that 이상하게 생겨 주어. 그냥 이상하게 생겨도 주어라고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살짝의 암기, 살짝의 이해가 끝났으면 살짝의 암기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를 한꺼번에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뭐라고요? 두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두부 좋아하세요. 두부는 보통 어디가 유명하냐면 명동이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하다고요? 그렇죠. 갑시다. 손잡고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절대 아까 뭐라고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품살로가 물어봐요. 그럼 절대 명동 두부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좋았어요. 네. 절대 명동 두부. 제가 이거 녹화 뜨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녹화 뜬 거 올려드릴 거예요. 절대 명동 두부라고 기억하면 되고 앞에 네 단어에는 명사만 붙이면 돼요. 이거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이건 뭐예요? 대명사. 이건 뭐예요? 그냥 명사. 이건요? 동명사. 끝났잖아. 마지막 두부정사. 끝. 이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놈들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살짝 해두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제 풀 때 도움도 많이 될 거예요. 절대 명동 두부. 뭐라고요? 갑시다. 절대 명동 두부 찾으러. 1, 2, 3, 4, 5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 1번, 2번 정도만 풀어보면 바로 티키타카 될 것 같아요. 1번, 2번만 푸세요. 30초. 파이팅.
감성. 1번. 토익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요? 두 가지요. 뭐냐? 전공법으로 푸는 거예요. 바로 정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begins가 동사예요. 그렇죠? begins가 동사예요. 동사 앞은 다 뭐예요? 주어예요. 그럼 저한테 이제 주어 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 잘 들어요? legislation. 이게 명사예요. 맞죠? 그럼 이게 주어가 되는 게. 이게 전공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이게 전공법. 근데 우리가 전공법으로만 풀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속어법으로 풀면 돼요? 제가 제일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몇 개씩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 개. 접속사가 없는 이상 한 개씩 끝입니다. 근데 이 동사 나왔죠? 또 동사 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게 속어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법이 좋을까요? 속어법이 좋을까요? 둘 다. 둘 다 하셔야 돼요. 어차피 토익 시험장 가잖아요. 문제 4지 선다입니다. 몇지 선다라고요? 어떻게든 정답 확률을 올리려면 A, B, C, D가 있는데 적어도 C, D는 지우고 A, B 둘 중에 전공법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정답이 A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없을 거예요. 보통 공부할 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딱 찾고 싶으면 일단 속어법으로 먼저 제껴버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2개나 뭐 3개, 1개 중에서 찍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속어법과 전공법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문법 공부를 넓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넓게 해서 좁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감동 실화인데 제가 예전에 해커스 학생이었거든요. 유학하기 전에 머리 깎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했어요. 머리는 왜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더 공부가 안 되던데. 아무튼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머리 밀고 여기 가서 공부했어요. 그때 저한테 알려줬던 문법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저기 옆에서 한 번씩 수업 같이 해요. 나한테 네가 영어 쌤이 됐다고 막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인사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 예전에 한번 실패했었어요. 문법 공부를. 왜? 보통 이제 공부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만 겁나 좁게 파요. 야, 나 오늘 공부할 거야. 건들지 마. 3시간 동안 나 오늘 명사만 조진다. 요것만 겁내기 조져요. 시험장 가요. 한 문제도 못 맞춰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왜? 명사 한 개를 겁내기 공부해봤자 그 문제 정답이 명사가 아니라면 그냥 보기 중에 한 개만 지웠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냥 달랑 한 개만 지우고 A, B, D 중에 여러분들이 찍고 보통 문제를 풀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좀 포괄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3시간이 있어요 지금. 그럼 1시간은 명사 공부하고 1시간은 동명사 공부하고 1시간은 투부정사 공부해서 나눠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래야지 A, B, C, D 보기 중에서 지워낼 수가 있거든요. 사지선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문법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사지선다. 4개 중에 정답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넓게 같이 공부하세요. 포괄적으로. 그 다음 2번을 보세요. 2번은 또 문제가 있어요. 동사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맞죠? 이때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저를 서포트 해줘야 돼요. 여기서 동사가 뭘까요? 2번에서 3초 만에 못 찾으면 이 문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동사가 뭘까요? 좋았어. 찾으신 분들은 바로 문제 풀면 되고 3초? 모르겠다. 그럼 그때 바로 3번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문제 틀리는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은 무조건 세이브 해드릴 거예요. 이 한 문제 맞추는데 3분을 써서 맞춘다? 그럼 그냥 틀리는 일만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0초 그리고 3초 만에 딱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 찾고 앞쪽은 싹 다 주어져. 그러면 여기에 of housing이라는 거를 전명구라고 불러요. 저랑 2교시 때 배울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지우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트냐 코스틀리냐. 그럼 여러분의 품사를 물어볼게요. 코스트의 품사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사, 동사 둘 다 돼요. 코스트, 비용이 들다 혹은 비용이라는 명사. 그러면 선생님 절대 명동 두부니까 얘가 정답인가요? 코스틀리 품사는 뭘까요? 얘는 뭘까요? 코스틀리.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부사라고 하죠. 40년째. 형용사거든요. 무섭죠? 토익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얘가 40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면 학생들이 형용사라고 할 거라고, 부사라고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LY는 부사라고 보통 외우거든요. 아니에요. 토익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명사에다가 ly가 붙은 경우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명사였잖아요. 그럼 ly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형용사가 되는 거죠. 충격적인 사실, lovely 이런 거 있잖아요. 형용사예요. love가 명사, 사랑이거든요. lovely, 사랑스러운이에요.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이런 건 저랑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부사기 때문에 절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정답인 거죠.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주어 찾기 한번 해봤고요. 속어법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른쪽. 지금 여러분 저랑 공부하면서 느끼는 감정 이겁니다. 아우, 주어 찾기 어려워. 어려워. 무조건 동사부터 찾으세요. 동사는 경우의 수가 별로 없거든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인데 조동사는 그냥 얘들의 서포터로 나온 거잖아. 경우의 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사는 무조건 동사를 어떻게든 동사를 잡으셔야 돼요. 일반 동사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동작이 일반 동사예요. 필기, 수업 듣기, 커피 마시기 싹 다 일반 동사. 비동사는 뭐예요, 선생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상태, 위치. 상태를 나타내거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어떻게? 선생님, 저 학생인데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am a student. 저 한국인인데요. I'm Korean. 보세요. 비동사 쓰잖아요. 야, 너 어디 있어?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ere are you? 비동사 쓰잖아요. 너 위치가 어디니? 이렇게. Who are you? 너 상태가 뭐니? 라고 물어보자.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게 비동사 역할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요. 상태나 위치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싹 다 일반 동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싹 다 일반 동사.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돼요. 세상에 비동사는 별로 없거든요. 비동사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과거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요 정도랄까. 그래서 비동사는 총 여기, 일반 동사는 겁내기 많다. 끝. 그 다음에 조동사는 꿀 특징이 한 개가 있어요.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조동사 뒤에는 뭐를 쓴다고요? 동사 원형.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아무리 길고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조동사를 찾으면 뒤에 동사가 보이게 될 것이다. 즉 조동사 앞은 뭐가 와야 할까요? 그러면 주어 뺄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절대, 명동, 두부. 끝. 자, 그러면 지금 동사랑 절대, 명동, 두부를 배웠는데 공부할 때 보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어 자리에 절대, 명동, 두부가 들어오죠.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가 올 수 있죠.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아, 동사 자리에 오는 놈은 주어 자리에 못 오는구나. 주어 자리에 오는 놈은 동사 자리에 못 오는구나까지 공부해야 고차원적인 공부죠. 그래야지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겠죠. 얘들이 상호 호환이 안 돼요. 오케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 2, 3, 4 문제 보세요. 거의 다 왔어. 파이팅. 자, 1번 문제를 보세요. These positions가 주어고요. 뒤에 보니까 동사가 올 자리인 것 같은데요. requirement는 명사죠. 얘는 동사가 되어 못 돼요. 못 되니까 require가 동사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명사가 뭔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명사는 일단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2번 all implies가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는 동사 자리에 못 와요. should 조동사랑 같이 오는 게 동사죠. 3번 purchasing은 동명사예요. 여러분들 동명사는 절대 명동두부 할 때 동명사죠. 얘는 절대 동사 자리에 못 와요. purchased가 동사의 과거 형태. 4번 helpful은 형용사입니다. 동사 자리에 못 와요. can help 동사가 동사 자리에 와야죠. 끝.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점검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필기 한번 준비해 보시고 요건 책이 있건 없건 연습장이네. 혹은 여러분들 빈 공책에 한번 적어 보세요. 요거 적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릴 거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걸 정리하는 걸 전 좋아해요. 저 혼자 떠들다 끝나는 수업 안 좋아합니다. 30초 만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한 문제. 몇 초 만에? 자, 보기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먼저 뭐를 확인해요? 보기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은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고, 품사를 물어보는 문제는 문법 문제죠. 그때 뭐부터 찾아야 돼요? 동사부터 항상 먼저 찾자. 이게 포인트고, 두 번째, 보기를 봤는데 보기가 다르다? 그럼 그것은 어휘로 푸는 문제,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문제를 푸세요 라고 말하면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문법 문제를 저랑 이제 풀 때 동사를 항상 먼저 찾으라고 말을 했어요. 뭐를 먼저 찾아요? 왜 찾느냐? 얘를 찾으면 앞쪽은 다 뭐니까요? 주어니까요. 거저 먹는 거죠. 거기서 안 끝났어요. 우리 이메일 쓸 때 이메일 주소 마지막에 뭐라고 붙여요? Gmail? 그거지. Gmail.com. 여러분 다 이메일을 쓰시죠? 이메일 안 쓰시나 요즘은? 이메일을 써야 돼요. gmail.com 할 때처럼 sv.com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sv.com, 주어 동사 .com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 제가 많이 생각해서 만든 건데 이게 문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더라고요. 주어가 S, subject, 동사가 verb, V, 보어는 complement, C, 그 다음에 목적어는 object, O, M은 modifier, 수식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세상에 어떠한 문장이 온다 하더라도 요 구성 요소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는 문장 순서도 웬만하면 이렇게 와요.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보어나 목적어나 수식어가 뒤에 사르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게 해줘? 문법 공부는 여러분들 밑에서 쌓아 나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려다보면서 채우는 거예요. 퍼즐처럼. 우리 퍼즐 채울 때 퍼즐 조각 한 개만 계속 본다고 퍼즐 다 못 맞추죠. 다 맞췄을 때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알아야지 여기저기 끼워 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는 퍼즐 조각 두 조각이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끼울 거예요. 동사에 관한 퍼즐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일반 동사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동사 있습니까? 비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슨 동사? 조동사. 이게 오늘 배운 퍼즐 조각인데 이게 조금 더 나중에 작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시제까지 넣을 수 있고 일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 구별되어 있고 수동태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것까지 쭉쭉 배울 건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 조각은 이거는 충분해요. 근데 요 퍼즐 조각 앞에 주어 자료는 퍼즐 조각도 배웠잖아요. 뭐뭐 있습니까? 절, 대, 명, 동, 두부. 절대 명동 두부라고 했어요. 이게 주어 자리에 딱 맞는 퍼즐 조각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만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토익은 보통 이 개념으로 물어보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꼬아서 들어가요. 주어 자리가 비었다 보기에 절대 명동 두부 요 친구들 중에서 4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즉,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차이점은 각각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러 앞으로 학원에 오는 거예요.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투부정사와 대명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배우러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만약에 저랑 열심히 대명사를 공부했다. 그러면 오늘 퍼즐 조각 한번 맞춰볼까? 대명사 해서 오늘 대명사 수업 시간에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웠다. 작은 퍼즐 조각을 만들어가는 게 문법 공부라는 거죠. 근데 더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이거 2교시 때 배울 거예요. 딱 잘 들으세요. 절대명동 두부가 일반 동사를 만나 동사 뒤에 온다? 그대로 목적어가 돼요. 신기하죠? 목적어 자리에 오는 품사를 누가 물어보면 절대명동 두부라고 답변하시면 돼요.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절대명동 두부.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 절대명동 두부 있죠? 비동사를 만나요. 비동사 뒤에 와요.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절대명동 두부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일반 동사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동작의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 동작의 목적어. 비동사는 제가 상태나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했죠. 주어의 상태나 위치를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주어의 상태를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그냥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저랑 같이 팔 거예요. 2교시부터 조금 더 뒤쪽까지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1교시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자료는 제가 반별 게시판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반별 게시판 어디 있냐? 여기 있네. 부교재는 지하 1층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 1층. 그리고 제가 부교재 해설 자료 및 홈워크까지 싹 다 반별 게시판에 올려뒀거든요. 기억을 하시고 반별 게시판 들어오는 김에 스터디 신청도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반별 게시판 들어오면 온라인으로 스터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스터디는 보통 수업 끝나고 1시간 정도 더 공부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10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 책도 구매하시고 11시 2분일까요? 11시 한 2, 3분쯤에 다시 돌아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